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자, 이번이 감가 수정의 유형, 종류인데요. 자,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죠. 자, 물기경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다음에 경제적 감가예요. 자, 7번에 또 작아졌죠. 작아지니까 이건 필기를 많이 하는데 필기를 좀 안 뵙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물, 기, 경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이 있어요. 자, 이 주택이 30년 되었다. 노후화되었죠.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주 노후화되었다.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입니다. 노후화되는 만큼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가 됩니다. 물리적 감가. 다음에 노후화된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 주택은요, 보일러를 아직까지도 연탄 보일러 쓰고 있대요. 이거 심각하네요. 연탄 보일러. 얘가 뭡니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얘가 바로 기능적 감가. 그럼 이제 기능적 감가를 자, 해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연탄 보일러를 뭐로 바꾸자? 가스 보일러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해소가 되겠네요. 어쨌건 연탄 보일러 쓴다. 얘가 바로 기능적 감가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었다. 건물에서 연탄 보일러 쓴다.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내부.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합니다. 내부. 그러나 이제 경제적 감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바로 외부 환경이다. 외부 환경. 예를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 또는 환경적 감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이 있는데요. 어떡하죠? 옆에 큼직한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요. 이거 위험시설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환경이 아주 안 좋아. 얘가 뭐죠? 경제적 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가는요,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를 모두 파악하자. 모두 파악하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이런 종류가 좀 종류를 볼까요? 자, 그래서 207페이지 보시면 자, 물리적 감가는 바로 시간의 경과, 사용을 해난 마모나 노후화를 말해요. 쉽게 알 수가 있죠. 기능적 감가는요, 설비 구조의 노후화, 설비 구조가 불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내용이 빠져 있는데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 줄래요? 건물 부지 부적합입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하면 건물 부지가 부적합이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바로 건부감가. 건부감가예요. 따라서 건부감가, 건물 부지 부적합도 어디 속한다? 기능적 감가에 속합니다. 속지 마세요. 건물 부지 부적합은 경제적 감가가 틀린 말입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디귿번. 경제적 감가는 바로 환경이 나빠져. 그래서 인근 지역의 환경이 쇠퇴한대. 이런 내용 아시는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더 이상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보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 뭐가 나와요? 가격 전칙입니다. 또 화살표. 뭐가 나와요?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먼저 물리적 감가는 노후화죠. 이 건물은요, 5년 전 건물, 현재 10년 뒤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노후화 되겠네. 시간이 흘러가니까 얘가 무슨 법칙이죠? 바로
변동의 법칙입니다. 변동.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동이 된다, 노후가 된대요.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건물 자체 내부를 가리키니까 이 내부는요, 내부, 이 자체 내부는 무조건 뭘 가리킨다? 개별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따라왔다면 얘는요, 이제 듣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무시도 좋아요. 그러나 얘는 너무 중요해요. 자, 눈을 부릅 뜨고 집중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네. 지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가 된다 하면 굉장히 빈출입니다. 하나씩 봐요. 먼저 기능적 감가는 뭐죠? 이 주택의 바로 연탄 볼라. 균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주택의 연탄 볼라는 균형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잖아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균형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기능적 감가가 생긴대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 원칙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 다음에 분석 넘어가면요.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니까 건물 자체 내부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 균형의 원칙. 이는 개별 분석이다. 이 세 단어가요. 왔다리 갔다리 뻑하면 출제가 꼬아서 묻거든요.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왜 환경이 나빠? 환경. 그러니까 주택 옆에 가스 충전소, 교도소가 생겼대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 지역의 주택은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적합하지가 않다. 적합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때 어떤 감가, 경제적 감가가 생긴대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의 근거 원칙은 적합의 원칙입니다. 이런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은 지역 전체에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전체를 분석하자. 얘는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 근거, 적합의 원칙,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다. 굉장히 차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단 이렇게 흐름을 잡았다면 문제 볼 때 바로 돌리자. 정리합니다. 볼까요? 기능적 감가, 기억자가 나왔네. 균형의 원칙, 기억자가 나왔네. 개별 분석, 기억자가 나왔네. 그러니까 뭐지? 기억은 기억시다. 해서 기억, 기 해서 바로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다음에 지역 분석, 지연. 다음에 적합의 원칙, 지연. 다음에 경제적 감가, 지연. 그래서 지연.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이고 지역 분석이다. 기. 그래서 단어만 탁 나왔다. 바로 연결해.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기능적 감가의 근거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다. 틀렸잖아. 바꿔서 묻지. 다음에 지역 분석과 적합의 원칙은 바로 또 기능적 감가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기. 나중에 문제 볼 적에는요. 자꾸 연습하게 되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기. 바로 연결하세요. 바로 답이 팍팍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자 다시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보시면서요. 문제 지문 몇 개 확인합니다. 지문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시면요. 1번 문제에서 원가법 5번까지는 풀었죠. 제자로 원가입니다. 6번부터 9번까지 볼게요. 6번부터 9번까지. 6번 여러분 나왔습니다. 감가 수정은 제자들 원가를 기초 맞죠?
반면에 회계상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평가상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 맞네요. 회계상 감가상각은 관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O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자, 7번과 8번 묶어줄래요? 7번은 뭐죠? 기능적 감가. 8번 지문은요, 경제적 감가. 7번요, 설계의 불량, 기능적 진부와 능률의 저하 등은 기능적 감가에 속한다. 맞죠? 이는 적하변칙과 관계를 가진다. 틀렸지? 기능적 감가는 적하변칙이 아니고 뭐?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하변칙 틀렸고 균형의 원칙입니다. X. 8번요.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자, 외부 환경적 감가니까 인건적인 쇠퇴 맞습니다. 건물 부지 부적합 틀렸지? 자, 건물 부지 부적합은 건물 감가죠. 얘는 어디 속하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따라서 얘는 틀렸죠. 건물 부지 부적합 기능적 감가예요. 시장생의 감소는 바로 기능적 감가 맞죠? 해서 하나가 틀렸습니다. 건물 부지 부적합은 기능적 감가에 속합니다. X. 자, 9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감가수정은, 자,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 기준이다. 아니죠.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 구하니까 물리적 내용연수 아니고 경제적 수명이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합니다. X. 자, 여기까지 감가 요인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감가수정 방법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감가수정 방법은 우리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208페이지입니다. 자, 208페이지 보니까 첫 줄 감가수정 방법은 크게 5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A번 내용연수 기준법, 오른쪽 페이지 209페이지요. 동그라미 B번 관찰감가법, 다음에 내려서 C번 분해법, 맨 끝에 줄 시장추출법, 한 장 넘겨서요. B번 임대료 손실환원법이다. 자, 정리합니다. 5가지요. 자, 그러면 감가수정 방법은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내용연수법은 다시 종류가 3가지입니다. 3가지.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금법인데요. 줄여서 상환법 적을게요. 다음에 두 번째, 관찰감가법입니다. 세 번째가 분해법. 자, 네 번째가 시장추출법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임대료 손실환원법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 자체로서 문제를 묻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다음 중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정액법, 2번 상환기금법, 3번 관찰감가법, 4번 시장추출법, 5번 틀린다. 여기다가 뭐 LOD법이다, 토지잔여법이다, 배분법이다, 딴 거 넣으면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점수를 그냥 받아 먹으시면 돼요. 문제가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거 3가지. 1번, 2번, 3번, 3개 묶어서 예를요. 직접법이다라고 직접법. 직접법이 되고요. 4번, 5번 묶어서 예를요. 간접법이다. 간접법. 이렇게 불러요. 간접법이다.
그러면 직접법과 간접법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 직접법은 바로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직접 구한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구해요. 직접. 그러면 이제 간접법은요, 직접 구하지 않고 비슷한 비교 부동산. 비교 부동산부터 간접적으로 비교수 구한대. 비교수 구한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안역 저희 인천 공유모 학원이 있죠. 자, 이 학원 건물이 빌딩이 10층 빌딩이에요. 10층. 주안역 건너편에 몇 층 빌딩? 10층 빌딩에 3층이 학원입니다. 자, 그러면 10층 빌딩인데요. 이 건물로부터 직접 강가를 파가자. 얘가 무슨 법? 직접법. 그게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접 구하는 게 원칙인데 직접 구하지 않고 간접법은요, 직접 안 구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 건물 있죠. 바로 보면 일단 9층, 8층, 9층 되겠네요. 다른 옆에 건물로 10층 잡을게. 뭐죠? 옆에는 비교 건물, 비교. 직접 안 구하고 비슷한 비교 건물로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교해서 구하자. 얘가 간접법입니다. 그래서 간접법은요,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만 공부해도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내용연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액, 정률, 상환법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 얘는요, 무조건 공식이 있어, 공식. 무조건 공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얘가 가장 중요한데요, 얘가. 그러면 정액법하고 정률법은요, 가운데 글씨만 다르다. 이거 조심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럼 비교합니다. 여기다가 대표적인 물건을 넣게 되면 정액법은 무조건 건물. 너네 모든 건물은 그냥 정액법 못 박아버렸어요.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그럼 건물이 아니고요, 기계. 대부분 기계는요, 정률법으로 감가합니다.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상환기금법은요, 그냥 X 할게요. 왜? 회사마다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니까 얘는 왜 안 씁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얘가 세금이 가장 많거든. 세금이 가장 많은 것은 어느 회사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별로 안 나와요.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가운데 글씨만 달라지니까 여기다가 감가만 집어넣자, 감가.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이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봐요. 정액법. 정액법은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 하게 되면요, 앞에서 그림 다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2억짜리 건물이에요. 수명이 20년인데 철거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20년 하게 되면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1,000만 원, 1,000만 원 감가액이 일정하잖아요. 이가 바로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따라서 건물은 정액법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천 똑같잖아요.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매년 가치가 1,000만 원씩. 네. 감가액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다음에 자, 정률법은요. 정률법. 정률법은요, 기기를 말하는데요. 감가율이 일정하면 그 결과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비교할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첫 해가 감가가 가장 크고요. 다음에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감가액이 초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체감하더라. 얘가 바로 정률법이 됩니다.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자, 정액법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천천천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요. 다만 뭐가 다르다? 빨간 빗금 친 부분만큼 요것만큼요 이자 발생. 이자 발생. 어떤 이자? 복리이자. 그래서 감가에게 복리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면 이자 발생은 무조건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제 요 빗금 친 게 50만 원 잡게 되면 50 빼니까 얼마가 되겠지? 950만 원이죠. 950만. 950, 950, 950 이렇게 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눈에 감가 초기하고요. 감가 후기. 후기는 힘이 안 나고요. 초기의 크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초기에 감가 큰 순서 가장 큰 게 1등 정률법. 가장 크네요. 두 번째가 정액법.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장 작은 것은 상환기금보다 3등. 그래서 감가 초기에 큰 순서 정률, 정액, 상환. 해서 줄이면요. 정률, 정액, 상환해서 율액환 순서. 율액환은 바로 가나다라 순서. 리얼 다음에 이응이고 다음에 히읗이니까 율액환. 자, 율액환 순서로 감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가 교재 체크하고 공식도 봅니다. 자,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자, 교재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자, 내용연수법은 가번, 정액법은 첫 줄, 대상 물건의 가치가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액만큼 감소. 금액이 매년 일정하다. 그 간격이 일정하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 방법은 밑줄 하세요.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 매년 천 얼마나 간단합니까? 장점이 있어서 건물 등 자산에 반영한다.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정액법이 되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또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하게 감가되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지적이 됩니다. 자, 공식은 좀 이따가 강의 노트 볼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번요. 정률법. 정률법은요, 첫 줄, 재산 가치가 밑줄입니다. 매년 일정 감가율로 체감, 매년 일정 비율로 체감된다 해서, 자, 일정한 감가를 일정하니까 점점 체감이 되겠네요. 체감. 다음에 답은요. 또 박스 공식 있죠. 박스 공식도 이따가 강의 노트 보시면서 확인할 거고요. 답은요. 상환기금법은 상환기금법. 얘는요, 두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복리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감가를 시킨다. 자, 키워드는 뭐지? 이자 동그라미. 감가액에 이자를 포함시킨 것이 바로 상환기금. 오로지 이자를 발생하더라. 이렇게 비교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고, 이제는 뭐죠? 각각의 공식. 자, 이제 정액법 공식 꼭 알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 정률법 공식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액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몇 번 나왔다? 무려 5번요. 항상 A급입니다. 정률법은 딸랑 한 번 나와서 약해요.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정액법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자료 보시면요. 정액법 설명 상시 문제가 다 나와 있고 정률법도 문제가 2문제 나오실 겁니다.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강의 특강 보시면 참고하는데 다만 정액법은 1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1, 2과정. 그래서 이제 자 공식만 확인할게요. 공식. 자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맨 밑에 박스 보이죠? 박스 2개. 정액법 공식하고요. 정률법 공식이다. 그러면 정액법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선가격 PM 이꼴 C 1-1-R
라지 n분의 스몰 n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식이 전부 다 암기가 됐겠는데요. 그럼 이때 미지수가 다른 얘기야. C, 라지 R, 라지 N, 스몰 n이 됩니다. 그래서 C, R, N, N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 나옵니다. 이때 자 C가 뭡니까? 나왔죠, 이거. 제대로인가? 자, 제대로인가? 다음에 라지 R은 뭐라고 했죠? 라지 R. 라지 R은요, 자, 내용수 만료시 장가율이다. 장가율 하게 되면요, 철거하고 건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가율은요, 우리 자료는 두 개만 나옵니다. 철거하니까 0이다, 제로. 철거하니까 10% 건진다, 10%. 그래서 항상 0 아니면 10%만 줄 겁니다. 예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다음에 스몰 n, 라지 n 나왔죠. 여기는 지워졌지만은 스몰 n은 뭡니까? 경관연수. 경관연수가 돼요. 라지는 전 내용연수. 그래서 전 내용연수. 전체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C, R, N, M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 통해서 C, R, N, N 따로 문제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율법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또 공식이 있죠. 복선가격 이꼴 C, R, N성. 자, 정율법 공식이 뭐죠? 공식은 C, R, N성이다. 복선가격 이꼴 C, R, N성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C, R, N 세 개만 찾으면 돼요. C, R, N성이다. 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지? C는 뭡니까? 제대로인가? 스몰 n은 뭐죠? 경관연수. 그러면 얘가 포인트입니다. 스몰 r이 뭐냐? 스몰 r. 얘가 바로 장가율이죠, 장가율. 장가율이다. 정확히 말하면요, 전년 대비, 작년 대비 장가율인데요. 이때 장가율만 나왔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자? 장가율의 반대말이 거꾸로, 반대말이 감가율이다. 장가율 반대가 감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스몰 r이 되고 얘는 k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합니다. 어떤 기계가 매년 10%씩 감가가 되면요, 남는 게 장가지. 몇 프로 남았다? 90%.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떤 기계가 매년 20% 감가가 돼, 20% 감가가 되면요, 장가가 몇 프로 남았다? 80% 남았다. 이거 전혀 없습니다. 감가 거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R을 직접 주면요, 장가를 직접 주면 수월한데, 감가를 주게 되면 조금 생각이 되겠네요. 감가가 10%면 장가는 90%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감가율을 주게 되면 이를 통해서 장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가가 20%면 장가는 뭐지? 80%.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C, R, N성이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 C, R, N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만요.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정률법은 C, R, N이라고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 자, 문제 봐요. 자, 문제를 보시면 아래 예제 나와 있죠. 예제. 자, 예제 나옵니다. 취득 후 2년 지난, 넣어줍니다. 취득 후 2년 지났다 하게 되면 뭡니까? 요거잖아요. 경관연수가 몇 년? 2년. 하나 찾았네요. 다음에, 자, 기기의 기점 현재 자료가는 1000만원이다. 나왔죠? 제조 자료가는 1000만원이다. 땡땡 1000만원입니다. 2년 지났다? 자료가 1000만원. 뭐만 남았다? 장가율만 남았니? 얘만 찾아 남으면 다 버리세요. 그러면, 자, 내용연수가 10년 버리고,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격 100만원 버리고요. 오! 나왔네. 감가율 20%. 오. 감가율이 20%면 장가는 몇 프로? 80% 나왔잖아요. 감가가 20%니까 나머지가 장가겠네.
그러면 잔가는 80%니까 얼마가 되죠? 0.8. 80% 0.8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렴가 1,000만원, 잔가율 0.8. 매성 2니까 2성이네요. 따라서 대입하자. 제조론가 1,000만원. 곱하기 잔가가 얼마? 80%죠? 0.8에 몇 년 뒤? 2년 뒤 몇 성? 2성. CRN성. 얼마나 간단합니까? CRN성. 암산 되겠네요. 8, 8이 64. 따라서 정답 640만원. 640만원. 그래서 정률법은요. CRN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고, 자, CRNN, 정액법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어쨌건 우리 시험은요, 정액법이 CRNN 얘가 몇 번 나지? 5번째가,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정률법은 언제? 28회 때. 28회. 딸랑 한 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원가법의 계산 문제는요, 딱 3가지. 가장 많이 나온 거 정액법. 5번 나왔고, 다음에는요, 앞에서 제대로가 계산 문제 2번 나왔고요. 2번. 다음에 정률법 1번 나왔고. 그래서 원가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법, 다음에 제대로가하고 정률법, 이런 수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09페이지죠. 자, 209페이지 보시면 B번 중간에 관찰감각법. 자, 이 관찰감각법은요, 직접 눈으로 관찰합니다. 따라서 직접 관찰하니까 나합은 장점 볼까요? 직접 관찰하니까 대상문의 상태를 하나하나 세밀히 관찰할 수가 있죠. 그냥 패스합니다. 단점은요, 직접 관찰하니까 평가사에 밑줄입니다.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 밑줄. 한 번 더. 주관, 동그라미 주관. 볼까요? 자, 주관이 좌우된대. 이 말은 뭐냐면요. 관찰이에요, 관찰. 직접 관찰합니다. 예를 들면, 관찰에 직접 어느 주택을 관찰합니까? 주택 바로 옆에 확 해놨네요. 뭐가 있다? 고압선이 있다. 아, 위험하죠. 관찰하니까 고압 철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찰하니까 평가사 갑이 보기에는 야, 이거 심각하다. 몇 프로 감가? 40%. 평가사 어리 보기에는 그까지는 심해. 몇 프로? 30% 감가. 그러니까 직접 관찰해도 전문가마다 입장이 달라지겠네. 전문가마다 주관이 개입됩니다. 관찰하면요, 서로 다르죠? 주관이 개입됩니다. 반복합니다. 관찰법은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정답,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10번 분해법. 자, 분해법은요, 두 줄 모두 그대로 밑줄합니다. 분해법은 밑줄하세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세분하고 각각 감가를 모두 별도로 측정해서 이를 전부 합산해서 감가를 산정한다. 분해법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감가 수정 방법은 거기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특히 우리 시험은요, 이 내용연습법 얘가 중요하고요. 특히 계산 문제는요, 정액법과 정률법 요거는 계산 문제 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지문 1번 문제 원가법인데요. 1번부터 9번까지 풀었잖아요. 10번부터 13까지 모두 완성합니다. 10번 감가 수정의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각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인도하는 법이 있다. 5가지 모두 맞네요. 모두 맞다 옵니다. 11번요.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는 일정하다. 감각이 일정하다 맞죠?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는 갈수록 체감한다. 그림 봐도 갈수록 체감한다. 맞네요. 옵니다. 12번요. 초기에 감각이 큰 순서는요. 자, 암기했죠? 뭐지? 율액환. 가나다 순서입니다.
따라서 율액환 하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죠. 따라서 정율, 정액, 상환, 율액환 순서가 됩니다. X. 다음에 13번. 기출문장이네요. 관찰감각법은 평가자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감각을 판정함으로 객관적이다, 틀리지? 주관적이다. 주관에 개입됩니다. 주관적입니다. X. 14번. 대상 부동산의 감가요인을 물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체분한 후에 이해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해서 이를 전부 합산해서 감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배분법이 아니고 분해법. 분해법이죠. 분해법이라고 한다. 분해법. 들었습니다. X. 자, 이상으로 원가법 마치겠습니다. 자, 책을 볼까요? 책을요.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교재. 210페이지요. 자, 210페이지는 원가법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 맨 밑에 보니까 목차 2번, 적산법이 있죠. 자, 적산법은요, 임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임료는요, 임료는요, 따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합니다. 어려워요. 자, 임료는 항상 한꺼번에 모아서, 세 가지를 모두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 공부를 전부 다 할 겁니다. 모아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적산법 하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색칠된 공식이 있죠. 얘는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밑줄 하세요. 적산임료 이꼴 괄호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벌려서 필요적인비. 얘는요 항상 숙지해 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는요 지문 여러 번 나왔거든요. 공식은 일단 암기를 전제해야 됩니다. 설명은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모 4번 비교 방식. 먼저 1번 가격과는 거래 사례 비교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기본 원리는요, 바로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에 차는 방식이다. 다음에, 자, 이것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물건은요, 토지. 자, 토지는 시장성인데, 뭘로 평가하더라?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에 복합부동산. 아파트를 말하죠.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중고 시장이 발달이 되었죠. 자동차 평가. 또 어디까지 설치되었다? 과수원. 과수원 평가도 그 지역의 시장 시세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출제가 된 단어입니다. 이것부터 떠올리시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공식.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비교 방식, 공식이 있죠. 공식, 박스. 자, 공식 옮겨 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사례 가격에다가 자, 곱하기 사시지계면 곱하더라. 사정보정입니다.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비교입니다. 따라서 사시지계면 5가지를 비교하면요. 이럴 때 대상 토지의 비중 가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시지계면 비교하는 것은 항상 대상과 사례를 분자분모 비교죠. 분자분모. 그래서 무슨 비교? 대사 비교. 항상 자 이렇게 대사 비교, 대상, 사례, 분자분모, 대사 비교합니다. 그래서 얘도 대사 모두가 대사 비교합니다. 다시 공식 보시면서 자 그러면 거래사례법은요 사례가 곱하기 사시지계면인데 이때 공식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거 바꿔봐요.
자, 바꾸면요. 사시지게면 하지 않고 바꿔서 뭐지? 시사지게면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요? 똑같습니다. 사시지게면 하나, 시사지게면 하나 똑같습니다.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바꿔도 문제가 없다. 어떤 백과사는요, 항상 비교할 때 사시지게면 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시사지게면 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요거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는 자, 사시지게면 하지 않고 사시게지면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이 맞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사시지게면을 사시게지면 하니까 우선 듣기가 뭐하잖아요. 그건 농담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사시지게면, 자, 지가 뭐죠? 지역분석. 걔는 개별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이거 뭐잖아요. 지역분석은 전체 분석이고 선행분석입니다. 선행분석. 지역분석은 선행분석입니다. 지역분석한 다음에 이 인형을 받으면서 개별분석은 부분분석이고 후행분석이다. 얘는 후행분석입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지역분석이 먼저 지게면 요 순서가 됩니다. 사시게지면 바꾸면 개판돼 버립니다. 절대 개별분석은 먼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따라서 자, 여기서는요. 항상 지역분석이 먼저 개별분석은 뒤하니까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얘는요. 그대로 지역분석이 선행분석입니다.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선택해서 사시지게면 5가지를 비교하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 또 보게 되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사례 선택 기준입니다. 자, 사례 선택 기준. 자, 사례가 선택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사례를 어떻게 정상화할까? 사례의 정상화 방법입니다. 이 2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사례의 선택 기준 답이 나왔죠. 사, 시, 지, 개 4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상과 사례는요. 서로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합니다. 유사성 있는 사례를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리하면. 자, 먼저 사시지게.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인 비교 가능성, 개별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사시지게 4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하나씩 논점을 본다면요. 논점. 첫 번째, 사정 보정은요. 바로 사례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었대요. 바로 특수한 사정입니다. 사정 개입이 없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정 개입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강의 또 보게 되면 만약 사정이 개입이 되었대. 사정이 없는 게 좋은데 어떤 사정이 개입되었대. 개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정 개입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사례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례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할 수가 있다. 이때는 조건이 있죠. 사정이 개입되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이 가능하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퍼센트. 얘를 말합니다. 반드시
퍼센트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건물이 또는 어떤 토지가 싸게 매매되었다. 자, 싸게 매매되었다. 이러면요, 단순히 싸게 매매되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자,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자, 싸게 매매되었다 하게 되면요, 이때는요, 얘가 10% 산지, 20% 산지, 50% 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요, X. 사례 선택 못 합니다. 그러나, 싸게는 산데 퍼센트가 나와. 10% 싸대. 10% 싸게. 이러면요, 정상적으로 보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 10% 싸니까 요만큼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얼마든지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10% 싸다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 퍼센트 나오면요, 얼마든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점 수정은요, 대상과 사례가 시간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즉, 시간적 불일치예요. 시간적 불일치이다. 사례는요, 1년 전 매매되었다. 어느 시점?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언제? 1년 전. 1년 전 가격이고, 대상은 현재 가격이죠. 그래서 거래 시점을 뭘로 고치자? 기준 시점으로 고치자. 기준 시점. 그래서 이 차이를 고치는 것이 바로 시점 수정각입니다. 여기까지 메모되어 있죠. 그럼 추가적으로 얘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하게 되면 별도로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메모하세요. 강의 노트에다가. 분자분모. 자, 분자분모를 대사비교, 대상과 사례, 대사비교, 대상과 사례입니다. 대사비교. 따라서 대사비교하니까 대상은 어느 시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사례는요,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여기까지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시점 수정은 항상 대사비교,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 이렇게 분자분모 비교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음에 자, 지역적인 비교는 바로 지역격차. 지역격차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사례가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근지역이 존재한대. 인근지역. 두 번째, 사례 부동산이 인근이 아니고 요사지역이 존재한대. 요사지역. 얘는요, 출제가 자주 되어 있거든요. 나왔다 하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빈출, 자주 나옵니다. 사례가 인근지역에 존재하면요, 대상도 인근지역, 사례도 인근지역.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인근지역이 있다, 인근지역.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죠. 대상 토지가 인근지역입니다. 사례도 뭐지? 사례도 인근지역이다. 동네가 똑같네. 둘 다 인근지역이니까. 똑같으면요, 100배. 예. 이렇게 되면 100분의 100이 됩니다. 따라 이럴 때는요, 지역요인 비교가 필요 없다.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 가능하죠.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네가 유사지역.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게 되면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가 필요 없고, 사례가 유사지역에 있다면요, 이런 동네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는 필요하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바꿔서 물어요. 다음에 개별된 비교. 자, 개별 비교는요, 말 그대로 개별 격차를 비교해요. 개별 격차. 개별 격차를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부터 보시면요, 사례가 일부 유사돼요.
이때 사례가 일부 닮았대. 일부 닮았다. 일부 유사하대. 일부만 닮아도 얼마든지 사례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할 수가 있고, 이때 쓰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배분법. 배분법이다. 배분법. 요 말은 어려운데요. 일단 요가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림 봅니다. 대상 토지가 있어요. 다음에 사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상과 비슷한 사례 토지로부터 이렇게 비교하죠. 비교하죠. 어떤 비교? 사시지게면 비교입니다. 이러면요, 대상 토지 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복합부동산. 이러면 이제 그림이 달라지겠네요. 토지만 닮았는데, 땅만 닮았잖아요. 근데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토지만 닮았다, 뭐지? 일부만 닮았대. 그래서 토지만, 일부만 유사하대요. 자, 이런 사례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죠. 자, 주택가. 주택가에 보게 되면 주택가. 하면 주택가에 이제 도로가 쭉 있다 보면요. 여기도 주택이 있고, 또 주택이 있고, 주택이 많잖아요. 얘가 전부 다 무슨 땅이지? 소위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런데 딱 중간에 얘는요, 공터. 공터 보셨죠? 공터인데 얘는 공터니까 뭐지? 낮이. 왜그러? 낮이. 낮인데 도심지는요, 이 낮이 사례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왜? 주변에 다 주택 다 지었기 때문에.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뭐지? 땅은 닮았는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자, 이럴 때 이제 사례가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토지만 닮았다. 이럴 때 뭘 쓰자? 배분법인데요. 다시 이 그림 보시면서. 자, 복합부동산 전체가 얼마? 전체가 1억이다. 1억. 자, 전체가 1억인데 이때 건물 가격이 4천만 원. 4천이다. 전체에서 건물 4천 빼니까 토지가 얼마가 된다? 빼니까 얼마? 6천만 원. 되시겠죠? 따라서 사례가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1억에서 건물 4천 빼니까 토지 가격 얼마? 6천만 원 나왔죠. 이때 6천 구한다. 얘가 바로 배분법입니다. 배분법이다. 따라서 배분법은요, 일부만 닮았습니다. 토지만 닮았어요. 전체에서 건물 공제하고 빼고 토지 가격만 구한다. 6천. 얘가 바로 배분법입니다. 일부만 닮아도 얼마든지 사례로 선택할 수가 있대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우리 책을 보시면 211페이지. 211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이 있죠. 거래 사례들의 채택. 자,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보게 되면 사정 보정 가능성. 3번 시점 수정 가능성. 다음에 1번, 자, 괄호 보니까 지역인 비교 가능성. 2번 보니까 괄호, 개별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사시지계. 그런데 우리 책의 내용들이 지금 설명과 비교하게 되면요, 이런 좀 어려운 논점들이 다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출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3번요. 사례 정상화 방법. 나왔죠? 사례 정상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시지계 정상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간단합니다. 무조건 뭐지? 대사비교. 무조건, 자, 분자 분모 대사비교. 대사비교. 그래서 모두 대사, 분자, 분모, 비교하면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사를 보면요,
요까지만 보시고요. 요까지만 보시고 바로 오늘 프린트 문제 봅니다. 문제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요. 2번 문제. 거래사례 비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1번. 자, 이 방식은 시장 원리에 의한 것이다. 맞죠? 시장에서 사례를 비하니까 그만큼 실증적이고 설득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산이 유용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거래 사례의 선택 기준은요. 사시지계죠. 사, 사정 보정. 시, 시점 수정. 지, 지역인 비교. 다음에 개, 개론 비교 가능성이 있다. 맞죠? 옵니다. 3번요. 사례는 거래 사정이 정상적인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나왔죠?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사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10% 싸다.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5입니다. 4번요. 4번 질문은요. 시점 수정하는 경우에는 얘는요. 기출문장에서 한 문제 옮겨왔는데요. 산정 방식, 공식은요. 사례 가격 곱하기 나왔죠. 사례 가격 곱하기 무슨 비교? 대사 비교. 대사 비교. 대상은 개준 시점, 사례는 거래 시점입니다. 해서 분자 분모, 개준 시점, 거래 시점 맞습니다. 5입니다. 자, 5번도요. 기출 문장인데 5번은 요 지문이 어려워요. 실제로 이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볼까요? 시점 수정은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산하는 작업이다. 이름 맞는 것 같은데 잡으세요. 다시. 자,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입니다. 어려워요. 따라서 현재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해서 현재 시점 틀렸고 기준 시점이다. X. 어려웠던 질문이고요. 기출문장입니다. 다음에 6번. 6번은요. 요거잖아요. 자, 지역을 비교하는데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이니까 비교가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이면 증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 문장이죠. 따라서 6번. 사례를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당연히 동네가 다르니까 증인을 비교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동네가 똑같으니까 증인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옵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7번. 개별 비교가 가능한 경우로 할지라도 예컨대 나지바 근부주는 유형을 달리함으로 사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 그림이고. 대상은 낮인데 사례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만 닮았잖아요. 무슨 땅? 건부지. 요 그림이죠. 이럴 때 얼마든지 사례가 일부만 닮았다면 배분법으로 사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지바 근부지가 유형이 달리 하더라도 사례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 무슨 법? 배분법을 쓰면 되거든요. 틀린 문장입니다. X. 다음에 3번 문제 보고 쉬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분선의 비준 가격 구하시오. 자, 박스 예문이 있죠. 그러면 요 문제다가 적어줘요. 이렇게. 19회. 요 문제가 19회 때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9회 때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공식을 이렇게 적어줘요. 우선. 자, 항상 공식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적어주고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어떻게? 대사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공식에다가 차서 넣어줄게요. 자, 첫 번째 항목. 대상 분선은 면적이 900이다. 자, 면적 나왔죠? 면적. 자, 면적에다가 대사 적어주고 대상은 면적이 얼마? 900입니다. 인들 찾으세요. 다음에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동그라미 보다가 항상 기준 100이잖아요. 사례보다 개별인이 10% 시하다. 개별인 대사비죠. 자, 대상은 사례보다가 무조건 100이잖아요.
보다가 100인데 대상은 사례보다 10% 우시하니까 얼마? 110. 110. 두 번째. 사례 토지 면적은 1000이죠. 나왔네. 대사. 사례 면적 얼마? 1000입니까? 1000. 계속해서 계시전 1년 전 사례는요. 1년 전 2억입니까? 2억에 거래됐다. 자, 사례가 얼마? 사례 가격. 2억이죠. 2억. 언제 가격이죠? 1년 전. 2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 연간 지가 상승률은 5%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땅값이 5% 올랐다 이 말입니다. 5% 올랐다. 그럼 바로 얘가 시점성이 있죠. 이때는요, 또 대사 넣자, 대사. 자, 1년 전 기준이 100으로 본다면, 이래도 5% 올랐죠. 올랐다면 105. 이렇게도 문제가 없고요. 자, 세 번째 줄 다시 지가상승이 5%면 5%. 자, 기준이 1이 되고요. 5%였으니까 더하기 5%. 0.05에 바로 1성. 1년 동안 5%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결론입니다. 뭘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풀었네요. 그래서 2억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개별 요인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계산기만 뚫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여기까지가 자, 207 다음에 900입니다. 900이 나와요. 정답 2억 790만원입니다. 정답 2억 790만원. 정답 2번요. 2번. 자, 이 점은요. 이제 비교 방식은 지금 19회 문제입니다. 요거 풀어봤잖아요. 요즘 문제는요. 이렇게 세 줄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특강처럼 보시면 아시겠고 또 작년 최근 문제 보면 알겠지만은요. 최근에 비교 방식 문제는요. 박스를 양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지금 문제는요. 세 줄밖에 안 나왔지만은요. 이 문장을 막 부풀려 가지고 뭐 용도적부터 해 가지고 뭐 A적, B적 아주 복잡하게 주면서 이제 이런 것만 추려내면 되거든요. 최근에 항상 박스에다가 아주 많은 줄을 주면서 찾아봐라. 그래서 짧은 거나 긴 문장이나 수트로만 되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사례법 마치겠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다음 시간 보게 되면 214페이지 목차 2번 임료평가 임대사례비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